네, 안녕하세요.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진도가 느린가요? 우리는 16차시, 17차시 할 거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이런 얘기 하죠. 16차시, 17차시를 같이 하고 54쪽부터 55, 56, 57, 58, 59까지 하네요. 59까지. 내용은 좀 많아요. 54에서 59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문화를 지켜간 조선, 이제 우리 조선 되게 뭔가 고려가 빨리 끝난 느낌이잖아요. 고려 말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고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어요. 이후 조선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 위기를 맞았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조선 전기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인물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경복궁 근정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조선의 법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려가 개경이었잖아요. 지금 서울 한양으로 내려오고 나서 새롭게 도성을 정하고 나서 만든 그런 뭐랄까 궁전이죠.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근데 경복궁을 실제적으로 만들긴 만들었지만 임진왜란 때 불탔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건국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봐야 돼요. 조선의 건국 과정을 보기 위해서 고려 말에 연이은 외적의 침입과 권문세족의 횡포로 나라 안팎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어요. 백지를 보고 자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나왔어요. 권문세족 그죠? 권문세족이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권문세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자 몽골 앞잡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몽골의 세력을 등에 업고 힘을 뻗었던 사람들이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간 똑똑하다기보다는 약간 똑똑 느낌은 아니야. 똑똑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몽골 앞잡이로 살았으니까 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도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과거 시험을 봤던 사람들보다는 권문세족이 훨씬 더 잘 나갔다는 거죠. 선생님은 성주이 씨예요. 성주이 씨.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집안이 고려 때 권문세족이었답니다.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사진에서 이런 거 말고 선생님은 이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인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인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엄청 잘 나갔던 사람이죠. 이름이 이씨잖아요. 선생님의 조상이에요. 조상. 선생님의 조상들이 그렇게 막 떳떳하거나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엄청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조선이 생긴 게 조금 엄청 아쉽긴 하죠. 권문세족이 엄청 많이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몽골에 되게 앞잡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몽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인임이란 사람은 뒤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조금 지우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냐면 공민왕이란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공민왕이라는 똑똑한 왕이 등장을 했는데요. 공민왕 사진 한번 찾아볼게요. 공민왕이 어디 있어요? 공민왕 여기 있네. 생긴 거는 그렇게 똑똑하게 안 생겼는데 공민왕이란 사람이 반원자주 정책을 했어요. 반원자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몽골이 원나라잖아요. 원나라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자. 그래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여기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겠죠. 공민왕을 도와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이었어요.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 이건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람이라 선생님이 직접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드라마에서 이분이 신돈 연기를 했었죠. 그래서 신돈이란 사람하고 같이 그런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원나라의 황후까지 됐던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오빠의 이름이 그러니까 기씨가 성이야. 그래서 기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권문세족 중에 엄청 잘 나갔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돈을 시켜서 이 기철을 죽이고 뭔가 몽골에 빼앗긴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되게 되찾아 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사람이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신돈이란 사람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왕이고 자기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왕의 그런 권력을 넘보는 느낌적인 느낌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게다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공민왕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근데 옛날에 그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는 받지 않았지만 간섭을 받은 이유로 우리나라 왕은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노국공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공민왕의 부인이에요. 노국공주. 근데 상당히 예뻤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민왕하고 노국공주는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노국공주가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아요. 슬프죠. 근데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공민왕이 뭔가 되게 정신을 놨다 그러나? 그래서 개혁 정치를 하고 원나라를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못하고 신돈도 죽이고서 자기도 거의 정신을 놓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민왕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공민왕도 죽게 되고 다 살해가 당하게 돼서 결국 개혁을 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나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고려 말로 변하고 있어요. 고려 말에 선생님이 말했던 선생님의 조상이죠. 왜 이래? 선생님의 조상뿐이었던 이인임을 대표로 하는 권문세족.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권문세족이 있었어요. 근데 권문세족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까 교과서에서 나왔던 신진사대부였어요. 신진사대부는 누구냐면 과거 시험을 보고 등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학에 되게 능통했어. 똑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안 돼. 이거 아니야. 자, 이거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포은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포은 정몽주 또 어떤 사람이 돌아가지 말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삼봉정도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삼봉정도전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인임 이 사람은 되게 그런 조상들의 은덕을 입은 사람이에요. 조상들이 원나라에 아부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얻었는데 그 권력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포은 정몽주나 삼봉정도전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문은 조금 하찮을지 모르지만 되게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왜구, 그 일본의 해적들을 우리가 왜구라고 하거든요. 왜구나 아니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랑캐를 물리치면서 이름을 알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죠. 태조 이성계예요. 태조 이성계가 이때까지만 해도 왕은 아니니까 신흥 무인 세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권문세족 때 그 신진사제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대결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신흥무인 그 권문세족이긴 권문세족이지만 고려에 충절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었냐면 자꾸 이 사진 뽑기가 어렵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었냐면은 그 사진은 내가 안 가져왔나 봐. 그럼 새로 사진을 좀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선생님은 누구를 가져오고 싶었냐면 약간 선생님은 최영 장군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이분이 최영이셔?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최영 장군이라고 써야겠다. 최영 장군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최영 장군님은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그러면 이 사진을 사진 앱에 추가를 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이제 사진이 들어오겠죠. 자, 이분은 최영 장군이에요.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 권문세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막 무의 세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이인임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은 아니에요. 선생님의 조상을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말했던 고려의 충절을 다하는 최영 같은 사람과 나라를 원나라의 앞잡이로 살았던 권문세족들, 그 사람들하고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냐면 이제 신진사제 똑똑했던 과거 출신 유학자들인 포은 정몽주나 삼봉 정도전,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태조 이성계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태조 이성계는 전주 이씨예요. 전주 이씨가 왕족인 건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와 삼봉 정도전이 나중에 이인임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뭔가 전주희 씨가 아니면 우리 집안이 되게 잘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교과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때 신진사대부들 중 일부는 홍건족과 외구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과 손잡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신진사대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포은 정몽주하고 여기 나오죠. 신진사대부는 고려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 정도전과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새로이 들어선 명나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원명 교책이었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나라가 바뀌는 시기였는데 고려 북쪽 땅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고려는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 지역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지도를 이제 큰 지도를 좀 보고 싶은데 큰 지도가 없다면 선생님이 대충이라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선생님 지도가 이상하지만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동 지역은 약간 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역을 요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수도는 이쯤 됐었죠. 그래서 여기로 공격을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성계는 요동으로 가던 도중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위화도는 약간 여기 근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성계는 처음부터 이 명나라하고 전쟁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 여기서 추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짠. 여기서 종이를 추가할 수 없니? 나 종이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종이를 추가할 수 없으면 이걸 지워서 써야 되나? 왜 추가할 수가 없지? 웃기네. 공민왕은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신돈도 안녕. 고도국공주도 안녕. 자, 이제 태조 이성계를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명나라와의 전쟁을 반대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사불가론이라고 해서, 글씨가 이상하지? 사불가론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명나라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명나라처럼 큰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름이라서 전염병이 돌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는데 계속 최영하고 왕은 어때? 끝까지
전쟁을 가라고 한 거죠. 이제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제 이성계가 전쟁을 나가기 싫었냐면은, 자, 여기가 평양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개성이라고 하면 이성계는 지금 평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쯤을 이제 위화도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20일이 걸렸어요. 20일이 걸려서 위화도 근처로 갔어요. 위화도 근처로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군 명령을 해달라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들어 죽겠으니까 전쟁 못할게요.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왕하고 최영 장군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역모예요. 역적이야, 역적. 그래서 결국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20일 동안 찔끔찔끔 갔는데 위화도에서 개성으로 돌아오는 건 10일 만에 내려왔다고 해. 얼마나 대충대충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개성에서 누구랑 전쟁을 했을까요? 바로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하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처음에는 최영이 잘 버텼어요. 최영이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최영 장군이 죽게 되죠. 져요. 이성계가 워낙 병력이 셌기 때문에 지게 됩니다. 최영이 얼마나 강직하고 고든 사람이냐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란 말 있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즉 되게 돈을 밝히지 말고 청렴하게 지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최영한테 했던 얘기라고 해요. 그리고 최영이 나중에 이제 이성계에게 처형을 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풀이 안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최영의 무덤에 풀이 안 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이라고 하죠. 무속인들 중에 최영 장군 귀신을 모시는 무당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노여움을 푸는 굿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영 장군에 이제 풀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그만큼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최영 장군이 그만큼 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요동으로 가는 도중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이 반대 세력의 대표자는 누구다? 이제 최영 장군이었던 거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 개혁하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하진 않고 그냥 왕도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신하들이 이성계한테 왕이 돼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성계의 아들이에요. 이성계의 아들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만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선의 4대 왕이었던 3대 왕이군요. 태종 이방원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태조 이성계의 첫째 아들은 아니지만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굉장히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한 명을 뽑자면 삼봉 정도전 선생을 뽑을 수가 있죠. 거의 태종 이방원하고 삼봉 정도전이 조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이 세 명의 케미가 엄청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포운 정몽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운 정몽주랑 이 세 명의 세력과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포운 정몽주가 너무 똑똑했고 그런 사람이라 이성계가 포운 정몽주를 엄청 존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삼봉 정도전과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어요. 친한 사이였죠. 하지만 포운 정몽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라를 바꾸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역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고려에 충절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원하고 포운 정몽주하고 술을 한잔 해요. 그래서 이방원이 먼저 시를 하나 날립니다. 그 유명한 하여가라는 시죠. 선생님이 정확한 시는 모르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죠?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누려서 뭐 천년만년 뭐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시였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포은 정몽주가 거기서 엄청 유명한 시를 남기죠. 단심가라는 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고쳐 죽어 뭐라지 뭐 100번 죽어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뭐 어쩌 이런 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죽더라도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태종 이방원은 안 되겠구나. 정몽주는 우리랑 같이 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부하들을 시켜서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개성에 있는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무섭죠. 철퇴로 정몽주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선주교가 무슨 뜻이냐면은 대나무 죽자예요. 그러면 이게 선주교에서 정몽주가 죽고 나서 피를 흘린 자국의 느낌의 대나무가 생겼다 이런 아니지 거기 있는 대나무에 피가 묻어 있다거나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 세력을 다 이제 죽이게 된 이성계는 나라를 세게 되죠. 불쌍했던 이인임은 진작 죽게 돼요. 우리 조상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됐네요. 조선의 건국 과정 곡식을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권문세족이야. 좀 한 명을 딱 집침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선생님의 선조분이셨던 이인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진사대부와 손잡은 신흥무인 세력. 신진사대부는 누굴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도전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고 여기는 이성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누가요? 이성계가요. 위화도 회군을 하죠. 고려를 개혁합시다. 새나라를 세웁시다. 둘이 싸워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개혁합시다라고 말한 사람은 정몽준의 편이고요. 새나라를 세웁시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원이나 정도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사람들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드디어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되죠. 하지만 신진사대부마다 고려 말의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기 나오네요. 그중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려고 했고 정도전은 고려를 대신해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후 이들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게 되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고려를 멸망시켜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죠. 그리고 고려의 수도를 개성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고려 말의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 선생님은 당연히 조상님이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떵떵대면서 원나라에 빌붙어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어진이라고 하는 건 왕의 초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의 원수 집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그렇다고 전주시를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계는 어떻게 나라를 세웠을까?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 홍건적은 몽골이 세운 원의 반대에 일어난 중국 한족의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두건을 써서 붙은 이름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토지나 권력이 일부 세력이 권문세족이죠.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때 외적을 물리치며 공을 세운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죠. 부패한 권력 권문세족이죠.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개혁하려는 새로운 지식인인 신진사대부가 등장했습니다.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포은, 정몽주, 삼봉, 정도전 이런 사람입니다. 이들 중 동북면 일대의 실력자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이성계가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이성계는 활솜씨와 군사 지휘 능력이 뛰어났다고 전해지며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와 함께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조선을 세우게 되죠.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삼은 것은 삼국시대부터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양은 옛날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양은 한강을 거쳐서 물자를 옮기거나 농사짓고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조선은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우며 세운 나라로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유교는 뭐 알죠?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하는 게 유교죠. 이에 따라 왕과 관리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특히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뽑고 신하들은 바른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했어요. 고려는 약간 왕이 짱이었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의 말을 왕이 무서워하는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도 나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은 경복궁, 지금의 경복궁 어딘지 위치가 대충 상상이 가나요? 옛날에는 사대문이 있었어요. 사대문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이런 생각을 담아서 궁궐과 도성의 사대문을 각각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을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인데요. 이게 유교에서 강조하는 5덕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덕목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4대 문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동대문이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의 무슨 문이냐면 돈의문이에요. 돈의문. 돈의문 이 의자가 들어갔죠. 여기 의자가 의로울 의자가 들어가고 의로울 의자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대문이라고 알고 있는 남대문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숭례문. 이 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문이 4개인데 5개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 신자는 그 도성의 가운데 보신각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보신각에 신자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구나. 아유, 착각했다. 돈이문이 아니고 흥인지문이네요. 흥인지문. 죄송합니다. 돈이문은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여기 보면 숙정문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문 현재는 없다고 해요. 흥인지문이 동대문이고요. 그리고 숭례문이 남대문이죠. 한양의 4대문은 유교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인 인의 예지신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도를 한번 볼까요? 현재 지도를 보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검색을 하면 좋을까요? 네이버 지도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지도로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 뭘 검색을 해볼 거냐면 선생님은 경복궁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경복궁을 검색을 하면 왜 이렇게 호텔이 나오니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 사진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원래 강의로 들어가서 사진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 경복궁이 여기에 있어요. 경복궁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나서 경복궁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남대문이 있죠. 숭대문이 있어요. 숭례문이 있고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동대문역이 있습니다. 동대문역이 있고 다른 것들이 여기 근처에 있었겠죠. 다른 대문들이 근처에 있었고 아마 이 정도 모양으로 서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초반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경복궁의 대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화문이라고 해요. 알고 있나요? 광화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요 앞에를 육조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조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여기서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여기를 우리가 여기 개천이 있었는데 여기가 청계천이고요. 청계천이고 이 위에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운종가라고 부르는데 운종가는 이 운이 구름 운자거든요. 그래서 운종가의 이 운종가는 사람이 구름처럼 많이 모이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조금 줄이고 싶은데 왜 안 줄여지지? 내가 이걸 줄여야 다음 장을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얘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 말 혼란스러운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고려 말에 혼란스러웠대요. 뭐 홍건적과 왜구에 침입을 했다 그랬고, 토지를 빼앗긴 백성의 어려움. 이 사람은 이제 권문세족 이인 임씨가 되겠죠.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둘 다 힘들게 해요. 정치 세력 간에 대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세력, 둘 다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정몽주로 대표되는 나라를 새로 세울 수 없다. 고려에 충성을 다한다. 이쪽은 정도전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느낌이랄까? 나라를 새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몽주나 정도전이 되어 고려 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고려를 지키며 개혁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몽주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인임 같은 죄송합니다. 이인임 같은 부패한 세력을 처단하고 토지를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것은 영모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나라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몽주 같은 사람은. 근데 아마 정도전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고려는 이미 끝났습니다. 국운이 나라의 운명이지. 국운이 다한 고려를 버리고 이성계와 같은 유능한 사람을 모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가 이거구나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은 약간 쫄보라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 그런 무서운 행동은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야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엄청 긴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